오렌지 하나라도 정성껏 따는 것이 곧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님의 말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25살의 나이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을 때 샌프란시스코의 한인들은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일용노동직이나 인삼장수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지만 다른 나라 노동자에 비해 제대로 된 대우도 받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당시 많은 한인들이 오렌지 농장에서 오렌지를 땄습니다. 오렌지 수확은 일일이 손이 가는 고된 일이었죠. 생계 유지를 위해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해야 했던 도산 선생님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오렌지를 따더라도 도산 선생님의 마음가짐은 달랐습니다. 그는 농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한인들에게 오렌지 하나라도 정성껏 따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 라고 역설했습니다. 선생님이 젊은 나이에 한인 사회의 지도자로 추대된 것은 그런 자세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사람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크고 중요한 일에 전력을 다하는 사람은 흔합니다. 문제는 작은 일이죠.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일입니다. 당장 성적에 들어가지도 않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 그런 일들. 그러나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기 마련입니다. 일종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새삼 스스로를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오렌지 하나라도 정성껏 따는 자세로 지금 공부하는 중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 365 공비타민 도산 선생의 오렌지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 노트에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친구가 하는 아프리카 TV 개인 방송에 게스트로 참여했었습니다. 네이버에서 고생TV라고 치면은 좀 놀아본 언니들의 고생TV라는 유튜브 계정이 뜨는데요. 바로 그 방송이에요. 한 15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인 멈추지마 꿈부터 다시 써봐의 김수영 작가와 NGO 단체 청춘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들의 장재율 대표가 운영하는 고생TV 고민 상담 방송이었습니다. 지금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울린 이 낯선 종소리, 요것도 그 김수영 작가가 미얀마 다녀오면서 선물로 준 건데 애군을 막아주고 행운을 불러오는 그런 종소리래요. 그래서 방송 시작하면서 한번 좋은 기운이 퍼지라고 올려보았습니다. 고생TV에서 상담했던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 정돈이 되어서 올라올 텐데 아직 편집이 마치지 않았는지 올라오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받았던 질문들 중에서요, 제가 미처 이야기를 다 드리지 못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개 질문사항들을 추려다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실제 들어왔던 질문 사례예요. 바로 시작할게요. 간절히 가고 싶었던 학교가 있어서 정말 노력했는데 수능을 완전히 망쳤습니다. 그 뒤로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건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 상황이 아직까지도 너무 허망하고 다른 친구들은 원하는 학교에 가는 거를 축하해주지 못하는 제 자신이 싫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시험도 망치고 시험 망친 것 때문에 멘탈도 망가지고 그래서 사는 것이 막막하다라는 아마 지난 겨울에 수능을 본 학생인 것 같은데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사실 수능을 보기 전에는 많은 학생들이 제대로 된 의미에서 실패라는 거를 경험해보기가 쉽지 않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를 못 볼 때가 있어도 그거는 그렇게 커다란 상처 혹은 실패라는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능을 보고 나서 다른 친구들은 대학에 가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고 그런 경우에 비로소 이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실패라는 커다란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법대생으로 어쨌든 고시 공부를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고시를 붙으려고 나름 노력을 하긴 했지만 결국 완전히 망한 편이었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고, 그런 경험을 저 역시 똑같이 20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시기를 겪고 나서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기서 지금 질문을 주신 학생분한테 이거 한 가지는 완전히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몇 번 더 그럴 거예요. 아마 수능을 못 보고 대학을 들어가지 못한 것은 겨우 첫 번째 만나는 실패에 불과할 겁니다. 원하는 학교에 들어간다고 치더라도요, 그 다음에 자격증 시험도 있을 거고, 원하는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 아등바등 했어야 될 거고, 공무원 시험이든 고시든 자격증이든 또 연애든 결혼이든 그 뒤에 대출이든 집을 구하는 문제든 간에요, 그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거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수능 못 봐서 대학 못 들어간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학생이 보기에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 친구들이 앞으로 승승장구할 것 같고, 자기는 계속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루저로 살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어간 친구는 첫 번째 관문을 운 좋게 잘 뚫은 것 뿐입니다. 인생이 원래 그런 거예요. 질문 주신 학생, 학생의 친구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좋은 거잖아요. 나쁜 대학, 나쁜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서 애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고요. 내 눈에 좋은 거는 다른 사람 눈에도 보기 좋은 겁니다. 내 눈에 잘생긴 사람은 다른 사람 눈에도 잘생긴 거고, 내 눈에 이쁜 아가씨는 다른 사람 눈에도 이쁜 거죠. 내가 보기에 복지도 좋고 연봉도 높아 보이는 직장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몰리고,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고만고만한 실력자들 중에서 반드시 떨어지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 중 하나가 나일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생의 어떤 부분에서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실패를 겪었더라도 그것 자체를 당연한 일이다 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학생처럼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건가, 자괴감에 빠지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잘된 친구들을 축하해주지도 못하고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아서 괴로워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안 되면은 그렇거니 하고 생각하고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공부를 하고 다시 시험을 보고 다시 도전을 하면은 합격할, 들어갈, 취직할, 원하는 사람을 얻을 확률이 조금씩 높아집니다. 그렇게 가능성을 높이다 보면은 될 수도 있는 거죠.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온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뿐입니다. 노력을 하면 반드시 실력은 올라가지만 그렇다고 성공하리란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공할 가능성을 계속 높여가는 것뿐이죠. 실력을 쌓다 보면은 그러다가 2년이 닿으면, 운이 따르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높이는 겁니다. 곡식을 수확하고 싶은 사람은 땅에다가 씨앗을 심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원인을 심는 것뿐입니다. 결과는 그 다음에 가능성으로서 다가오는 거죠.
시험 못 봤다고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류의 고통에 있어서 혹시 실패하더라도 인생은 원래 그런 거니까 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는 거, 다시 노력하는 거, 그래서 실력을 쌓는 거,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학생분 실력을 쌓아서 내년 이맘때에는 즐겁게 중간고사를 치르고 계시기를 기원해봅니다. 다음 질문 볼게요. 학교 다니는 시간이 아까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입시 때문에 자퇴를 고민 중인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저는 하루빨리 수능을 보고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년이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고등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뭘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빨리 많은 것을 알고 싶은데 학교 진도는 많이 느리고 수업 시간은 지루합니다. 그런데 학생부 전형 비중을 늘린다니까 검정고시 전형자는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검정고시 출신자를 바라보는 시선도 좋지 않습니다. 제 수능 점수는 1등급, 2등급 정도가 나오고 나중에 교사나 강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분한테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학교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봐도 상관없습니다. 왜 일본의 저 손정희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아까워서 빨리빨리 월반을 하고 학교를 졸업해버렸잖아요. 또 제 법대 동기들 중에도 검정고시를 보고 들어온 학생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지금 나이에서는 검정고시에 대한 시선이 좀 그렇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그건 역시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좀 소수기 때문에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어느 고등학교 나왔다 이야기할 때 검정고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좀 특이하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길게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네요.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공부뿐일까요? 사람 사이에서 그냥 어울려서 지내는 거, 사회성을 기르는 거, 그러니까 위로는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또 연애도 할 수 있고 그 밖에 청소하고 소풍 가고 단체 활동을 하고 체육 활동을 하고 그런 모든 활동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이런 학생의 질문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단지 그 커리큘럼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요, 그 커리큘럼,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 나중에 수능 점수 같은 것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학교에서 배워가는 것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나게 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의 핵심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 사이에서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나중에 대학을 들어가고 또 사회에 나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인간관계거든요. 뭐를 몰라서 스트레스 받는다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거는 밤에 시간을 내서 그리고 주말에 부지런히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다 따라잡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사람 관계 좋지 않은 게 훨씬 더 큰 스트레스죠. 만약에 질문 주신 이 학생처럼 시간이 아깝다는 이유 때문에 학교를 떠나고 싶다면 나중에 반드시 인간관계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겪을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이런 학생 스타일은요, 대학에 들어가셔도 똑같은 고민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은요, 저도 옛날에 깜짝 놀랐는데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더 시간 낭비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바글바글합니다. MT도 가지요, 회식도 많지요. 매주 의무적으로 모여서 동기들하고 술 마시고 선배들하고 술 마시고
학회다, 동아리다, 따라다녀야 할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 비싼 등록금을 내고 공부하러 와서 뭐 하는 거냐, 시간 낭비가 아니냐, 이런 고민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냐, 공부냐, 어느 것이 우선이냐, 이런 회의감을 계속 안고 살아가거나 자발적인 아웃사이더의 길을 택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것도 선택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활동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점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시든 공무원이 되든 아니면은 자기 혼자 무언가를 창업하든 간에요. 역시 똑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모르는 사람들과 협력하고 대화를 통해서 친해지고, 그것이 중요한 능력이고 또 능력 이전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고요. 질문을 주셨던 이분의 경우에는 한 가지 반문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지금 교사나 강사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라고 하셨었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하는 사람이 학교에서 있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한다면 나중에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까?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거는 비단 교과서에 있는 지식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의 전체적인 사람됨을 돌보는 거죠. 그냥 교과서의 지식만 잘 전달하는 거라면은 스킬이 엄청나게 탁월한 인간 강사들, 스타 강사들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학교 다니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 그리고 교과 외의 활동을 할 때 그 시간을 사람 사이에서 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중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결국 우리는 더 많이 아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같이 있을 때 행복한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어지고요. 같이 있을 때 행복한 사람과 같이 스터디를 하고 싶습니다. 왜 생물학에서도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침팬지 중에서 어떤 침팬지가 우두머리 알파 수컷 침팬지가 되느냐를 알아보았더니 가장 중요한 변수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알고 있느냐였답니다. 여러 침팬지들과 친해서 협력할 수 있는 침팬지가 자기의 그룹을 모아 가장 윗대가리를 차지했다는 거죠. 특별히 도구를 더 잘 다루고 특별히 어떤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서 수컷 알파 침팬지가 되는 게 아니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공부해서 빨리 성공해야지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더더욱 학교 다니는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것이 비단 공부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볼게요. 고시생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싫어요 라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고시생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전문대를 졸업한 25살 고시생입니다. 자주 만나는 친구들은 대부분 4년제 대학 재학 중인데 저를 백수 취급하며 무시합니다. 제가 약속에 못 나가면은 너 어차피 할 거 없잖아 나와 라거나 제가 만나자고 하면은 나는 너처럼 한가하지 않다 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고시생활로 마음이 울적한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쁘지만 말주변이 없어서 속으로만 앓고 있습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요, 이거는 일반적인 고시생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고시 공부를 한다 혹은 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 라고 하면은 주변에서 친구들이 보통 바쁘지 하고 조심스럽게 묻고 또 혹시나 예민한 신경을 거스를까봐 살살 대해주기 마련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경우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변 사람들이 자꾸 무시한다라는 거는 이 질문해주신 분의 이미지가 표면적으로는 고시생이다라고 하지만 친구들 눈에는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도끼 있는 모습으로 공부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SNS에 노는 사진을 부지런히 올린다든가, 아니면 틈틈이 먼저 놀자고 한다든가. 하여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정말 목숨 걸고 수험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 이미지가 그런 겁니다. 이게 밖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는 결국 내면의 거울이거든요. 질문자의 마음속에 없는 것이 바깥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요,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고시생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해서 그거를 당장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지를 바꾸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따라서 그거를 바꾸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도끼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하겠다는 강한 집념을 가지고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주변에서 알아봅니다. 작업량이 다르고요. 노력하는 정도가 다르고 노는 것 같아 보여도 속으로 무언가 꼬물꼬물 계속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그거는 감추려 한다고 해서 감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길게 보면 사람들은 누가 노력을 더하고 누가 말로만 노력한다고 하면서 실제는 노력하지 않는 사람인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 나를 대하는 태도에 일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진심을 다해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런 반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신분이 고시생인데 남이 나를 무시하냐 하지 않느냐가 왜 중요합니까? 수험생활에 들어왔다는 것은 어쨌든 수험에 성공함으로써 그 수험생활의 성패가 결정지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스트레스는 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깊게 괴로워한다는 것은 이미 고시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을 만큼 열심히 공부해야 진지한 고시생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까? 수험생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수험생활이 몇 년 오래 지속돼서 주변에서 쟤는 안 되는 애야 라든지 쟤는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아 라면서 무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강도 높게 미친 듯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첫째, 주변에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을 보지 않고, 둘째, 그런 식으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합격하고 나면 무시했던 시선 깨끗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이 할 공부를 최대한 진지한 모습으로 마치 수도꼭지를 최대한 콸콸 틀어놓은 상태처럼 부지런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공부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 그에 대한 답변을 함께 나누어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를 찾아주시고요. 다음 카카오에서 만든 브런치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글쓰기에 최적화된 그런 플랫폼인데요. 제가 지난 겨울부터 틈틈이 브런치를 운영했더니 여기도 역시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다음에서요, 한재우의 브런치 치시면은 그냥 뜹니다. 혹시 브런치 하시는 분들은 그쪽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